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435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10월 11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9월 16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이민년 경술월 정유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정유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 제일 중요한 일간이라고 하는 것 정화일간이 되겠고요. 정화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술월이 되겠습니다. 자, 술월에 정화일간이 태어났을 때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정이라고 하는 천간이 될 것이고요. 정이라고 하는 천간, 병화 다음으로 나옵니다. 병화는 세 번째 천간이 되겠고 정화는 네 번째 천간이 됩니다서 정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오행으로 보게 되면 병화와 마찬가지로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요. 뜨거운 열기를 나타내게 됩니다. 정화, 다시 이 정화를 음과 양으로 구분해 봤을 때 정화는 음화가 되는 것이고, 어저께 공부했던 병화라고 하는 것은 같은 불의 기운, 같은 열기에 해당이 되지만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의 기운, 즉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불이다. 같은 화이지만 하나는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요. 하나는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병화라고 하는 것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 음에 대비해서 양은 크고 강하고 밝고 맹렬하고 더 뜨겁고 더 깊고 더 넓고 더 높고 뭐 이런 존재가 됩니다서 마치 사람으로 치면 남성 같은 그러한 개념이 된다라고 하면 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 치면 여성과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양은 동적임에 반해서 음은 약간 정적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하나가 크면 하나는 작은 개념이 될 수 있고, 하나가 넓다라고 하면 하나는 좁은 개념. 서로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대조되고 서로 대비되는 개념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서로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음과 양은 서로 보완해주고 보충해주는 관계. 음이라고 하는 것은 양이 있어야 존재하는 것이고요. 양은 음이 있어야 존재하듯이 남자는 여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여자 또한 남자가 있어야지만 서로 남녀가 서로 존립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음양의 이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저께 공부했던 병화라고 하는 양화는 물상으로 비유할 때 태양지화의 비유를 한다고 했습니다. 태양지화라고 해서 하늘에 떠 있는 태양과 같은데 100% 병화를 태양으로 보는 것은 아니고요. 이건 어디까지나 비유를 하는 비유. 병화라고 하는 어떤 추상적인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눈으로 볼 수 있는 물상의 비유를 했을 때 병화를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게 바로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이고요. 병화는 양화이기 때문에 음화에 비해서 떴다 강한 열기를 가지고 있고, 그를 대표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태양인 것이죠. 지구상에서 볼 수 있는 가장 밝은 빛, 바로 태양일 것이고요. 지구상에서 가장 뜨거운 것이 바로 또 태양이죠. 물론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지구상에서 볼 때 따뜻한 온기 정도로 느껴지겠지만 태양의 온도 장난 아닙니다. 가다가 다 타서 죽는 것이 바로 태양인 것이고요. 상대적으로 정화, 음화인 정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인 병화에 비해서 그 밝기가 그렇게 밝지 않고요. 또 뜨거운 열기도 병화에 비하면 조금 덜 하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화가 불인데 차갑다, 불은 차가울 수가 없죠. 뜨겁긴 하지만 병화에 비해서는 그렇게 맹렬한 기세를 가지고 있진 않다라고 보고요. 물상으로 볼 때는 등촉지화라고 해서 등촉에 비유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촛불 같은 것이 있을 수가 있겠고, 아니면 모닥불 같은 것이 있을 수가 있겠고, 내지는 전기불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등등등등의 불들이 대체적으로 정화에 비유를 많이 하는데, 정화는 병화가 달라서 병화가 스스로 빛을 발하는, 스스로 타는 그런 자연적인 불이다라고 하면 정화는 인위적인 불이다. 사람이 어떤 목적을 해서 만들어 놓은 불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촛불은 사람이 초를 만드는 거고요. 전기불도 사람이 전기를 만들어 놓은 것이고, 모닥불도 사람이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것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조금 자연적인 불이다라고 하면 정화는 인위적인 불. 그래서 정화는 병화에 비해서 항상 인성이라고 하는 것, 즉 목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지만 병화의 빛과 열을 유지할 수 있다. 이때 필요한 목은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요. 간목이라야지만 정화를 실질적으로 생조해서 정화의 불꽃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그러면 을목은 정화를
생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봤을 때 갑목은 예를 들면 잘 마른 장작과 같다라고 하면 갑목은 큰 나무잖아요. 큰 나무를 쪼개서 불을 지피게 되면 여러분 차원 장작 가지고 캠파이어를 하게 되면 그 불이 오래 가지만은 을목은 일단 습목이죠. 습목, 물기를 가지고 있는 물인데다가 풀인데다가 또 을목은 잡풀 같은 거예요. 볏짚 같은 개념이라고 하죠. 그래서 마른 볏짚 같은 경우로도 불을 지필 수는 있지만 그거는 어디까지나 밑불을 만들기 위해서 뭐 작은 낙엽이라든가 이런 끌어당겨서 불을 지피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장작을 놓는 것이죠. 을목은 그런 불쏘시개 역할은 할 수는 있겠지만 정화라고 하는 불을 지속적으로 오래오래 높은 온도로까지 올릴 정도의 그런 지속성은 가지고 있지 않고요. 또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보다 물기를 가지고 있는 목이기 때문에 오히려 정화의 불을 꺼뜨릴 수 있다. 오히려 우리 쑥불 있죠. 쑥불 같은 거 이렇게 피게 되는데 여름에 쑥불을 피게 되면 불이 잘 타는 게 아니라 연기만 모락모락 겁나게 납니다. 그러면 이걸 뭘로 이용하냐? 모깃불로 이용하죠. 모기가 달려들지 말라고 모깃불로 이용을 하는 건데 이건 불이 타는 게 아니라 불이 안 타는 것을 이용해서 쑥불을 피우는 것이지 이걸 정화를 어떻게 밝게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을목을 얻는 것보다는 갑목을 얻는 것을 더욱 좋아한다. 그래서 정화 입장에서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를 낳아준 생모와 같다라고 해서 저걸 정모라고 하죠. 그래서 정화는 갑목을 매우 좋아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갑목이 너무 많다. 을목이든 갑목이든 목이 너무 많게 되면 목다하게 되면 오히려 화식불을 꺼뜨릴 수도 있다. 목다화색이라고도 하죠. 목다화색. 이렇게 되면 원래는 목생화 하는 것인데 인성인 목이 너무 많게 되면 오히려 목이 화를 생하는 것이 아니라 목이 불을 꺼뜨릴 수 있다. 여러분 작은 불에다가 장작더미 엄청나게 쌓아 놓으면은 불이 꺼져 버립니다. 그죠? 옛날에 어렸을 때 대보름 때 깡통 돌린 기억이 있으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40대 이후 50대 이 정도 되시는 분일 것 같은데 이 깡통 돌릴 때 너무 처음부터 큰 나무 같은 깡통에 집어넣으면 불이 잘 안 타죠. 아까 말했던 불쏘시개를 안에다 넣고 불을 갖다가 지핀 전에 조금씩 불을 키운 다음에 장작을 넣게 되면 잘 타죠. 그렇게 좀 점차 정화를 키워나가면 상관이 없지만 처음부터 왕한 갑목을 갖다가 갖다 들이대면 불을 꺼뜨릴 수 있다 해서 목다화식 또는 목다화색이 되는 것이고요.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경금으로 해서 갑목을 갖다 쪼개서 정화를 살려준다 해서 벽갑 인정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 성립이 되겠다. 이 벽갑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벽제는 뭐냐? 그 덩어리를 잘게 쪼갠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 갑은 뭐예요? 벽갑은 갑목을 쪼개서 정화의 불을 살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갑목으로서 정화를 생조해 주는 것은 좋은데 목이 너무 많게 되면 오히려 불을 꺼뜨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경금으로서 벽갑 인정해 줘야 된다. 여기까지 일단 정화에 대해서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술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화일간이 태어난 월령 술월이 되겠습니다. 술월이라고 하는 것 먼저 절기를 놓고 보게 되면 한로와 상강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한로가 되면서부터 유월에서 술월로 넘어온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한로, 상강 이렇게 배속되어 있으면서 신유, 술월은 3개월은 계절로는 가을이 되죠. 가을, 신월은 초가을, 초추가 되겠고요. 유월은 중추라고 말씀을 드렸고 술월 지금은 이제 늦가을이라고 해서 모추 내지는 만추라고도 하고요. 개추라고도 이렇게 개수가 아니라 개추가 되겠죠. 개추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죠. 다 똑같은 말은 뭐예요? 늦가을이 되는 것이고 바로 이제 술월에서 해월로 넘어갈 때 입동이 되어야 됩니다. 입동. 이때부터는 해자축 겨울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 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게 되는 환절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술월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유술월이라고 하는 계절 가을이면서 금이 왕한 금왕절이 되겠고요. 금의 기운은 숙살지기라고 해서 오싹한 기운을 뜻하는데 신월보다는 유월이 조금 더 기운이 하강할 것이고 유월보다는 술월이 기운이 더 하강할 것입니다. 그래서 술월에 있는 절기의 명칭에서도 있는 것 같이 술월 들어올 때는 한루라고 해서 차가운 이슬이지만은 술월 중간에 갔을 때 상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는 이슬이 이제 살짝 얼어서 서리가 돼서 내린다라고 하는 뜻이고 상강이 지나갈
되면 바로 이제 물이 얼 정도의 기온이 하강돼서 겨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신유술월은 엄숙한 숙살의 기운이 강한데 신월보다는 6월보다는 술월이 기온이 더 하강한다. 기온은 차갑다고 해서 저온이죠. 저온의 그런 기온을 가지고 있으면서 술월의 술토라고 하는 것은 어떤 토입니까? 술토, 미토는 건토가 되겠고요. 축토와 진토는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가 되는 것이니 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기온은 차갑고 매우 건조한 그런 기후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저온 건조, 고온 건조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 건식 사우나 가 보시면은 온도는 뭐 60도, 70도, 좀 센 데는 80도까지 올라가는데 습기가 없으니까 그거는 건식 사우나인데 습식 사우나는 온도도 높은데 물기까지 있으니까 더 뜨겁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여름 같은 경우는 찜통더위라고 하죠. 온도는 올라가는데 거기다 습도까지 높아버리면 완전히 고온 다습한 그런 찜질방 같은 그런 것이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나라 가을 같은 경우는 기온은 하강하면서 좀 물기가 좀 없죠. 물론 나라에 따라서 다릅니다. 무조건 가을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가을처럼 이런 지는 않겠죠. 다른 어떤 가을인데도 좀 뭐 습도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가을 같은 경우에는 습도가 좀 없는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가을에는 햇볕을 받으면 따갑지만은 그늘만 들어가도 매우 서늘서늘하죠. 이것이 왜냐하면 습도가 없기 때문에, 습도가 낮기 때문에 그늘에는 시원하지만 햇볕은 매우 따갑게 느껴지는 것이다. 그리고 특히 술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온 자체도 많이 하강되어 있고 매우 건조하다라고 하는 술월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술월은 또 신유술월이 금왕절이라 하더라도 진술, 축, 미, 월 같은 경우에는 다 토왕절이다. 토왕절이라고 보면 4개월이라고 해서 이 진술축멸은 다 모두 환절기 계절이 바뀌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술월은 토가 왕한 계절인데 태어난 일간은 어저께는 병화가 되겠고 오늘은 정화가 됩니다. 정화가 술월에 태어나서 보기에 따라서 정화가 술중 정화에 통근했기 때문에 일간 정화가 어떤 분들 신왕하다 이렇게 원령에 통근했기 때문에 신왕하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건 신왕하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왜냐하면 술월은 토가 왕하기 때문에 화생토하잖아요. 근데 일간 정화가 아무리 술중 월지에 있는 정화에 통근을 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토가 너무 왕해서 설기가 되는 일간이 통근하는 것보다는 정화가 토에 의해서 설기되는 것이 더 오히려 더 심하다, 설기 과다한 그런 사주국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일간이 왕하다고 보지 않고 일간은 약하고 식상이 왕하다라고 봐서 제일 중요한 것 약한 정화를 갖다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술월에 정화가 태어나게 되면 반드시 먼저는 간목을 이렇게 얻어서 이 간목을 가지고 정화를 생조해 줘야 되는데 이 간목은 뭐다? 목생화하게 되니 아까 정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화는 인위적인 불과 같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시사철 간목을 가지고 정화를 지속적으로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특히 술월 같은 경우 토가 정화의 기운을 뺏어가고 또 심하면 토가 정화의 기운을 빛을 회강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간목을 얻게 되면 이 간목은 정화를 생조해주고 또 목은 어떤 일을 하냐면 목극토하게 되는 역할도 하게 되니 간목은 토를 갖다가 억제해주는 역할, 얘를 억제시켜준다라고 하는 뜻은 정화의 기운을 못 뺏어가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술월의 정화가 간목을 보게 되면 이 간목 정의는 어떤 역할? 일신, 하나의 신으로서 이 두 가지 이로움을 얻게 되는 것이다. 도랑치고 가자 잡고 님도 보고 뽕도 따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 간목인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술월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온 건조하다고 했습니다. 기온이 차갑고 물기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간목이 술에 이렇게 있게 되면 간목이 자칫 뭐 할 수 있다? 말라 죽을 수 있다. 고사할 수 있다. 그래서 술월의 정화는 간목을 얻는 것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게 술을 얻는 것을 매우 또 중요하게 볼 수밖에 없다. 수가 없게 되면은 간목이 고사해서 정화를 생조하기가 좀 어렵게 되죠. 그래서 술월의 정화는 간목을 얻고
또 임수를 얻어서 임수로서 간목을 생조해 주고요. 술토를 윤택하게 해주고 정화를 갖다가 생황해지게 되면 정화의 빛을 보광까지 해준다라고 하면 사주가 아주 원활하게 중화를 잘 이룬 그러한 사주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술월의 정화, 간목, 임수를 아울러 쓴다라고 정리를 해두시고요. 다음 오늘의 명식 그리고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일간은 정화일간이 되겠고 정화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술월입니다. 일단 일간의 특성과 월지 월령의 특성을 알았으면 일단 사주의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오늘 일간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화가 될 것이고요. 월지에 있는 술토라고 하는 것은 토 중에서도 얘는 양토가 됩니다. 일간과 월령, 음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화라고 하는 것은 보다 토를 생해주는 관계와 화생토의 관계죠. 그래서 일간이 월령에 있는 토를 생하는 관계, 내가 생한다. 나를 생하면 생하자 인성이 있고요. 내가 생한다 아생자, 이거는 보다 식상이다라고 볼 수 있죠. 식상은 다시 식신 과 상관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음대 음 또는 양대 양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음대음 양대양의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는 것이죠. 맞지 않으면 식신이라고 하고요.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음대양 또는 양대음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이는 상관으로 볼 수가 있는데, 오늘은 음대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이니 오늘은 상관 격이 된다. 근데 일단은 일간 정화가 약하고 상관이 왕하니 이거는 화토 진 상관 격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간이 왕한 상관에 의해서 설기가 심해져서 일간이 약해지게 되니 설기택화 또는 설기화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술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지장간으로서 신금, 정화, 그 다음에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만약에 술 중에 있는 신금이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얘를 가지고 격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정화 입장에서 음화인 정화가 음금이 신금을 보았기 때문에 이거는 편제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국세는 상관생제하는 그런 틀은 되는데, 상관생제 됐든 편제격이 됐든 상관생제는 모든 일간이 왕해야지만 상관도 재성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인데, 단지 술 중에 정화가 간신히 통근한 것 가지고는 식상하고 상관을 재성을 일간이 감당할 수 없다. 무조건 일간을 생주해 줄 수 있는 인성이라든가 비견겁세가 필요한데, 정화의 특성상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인성을 얻는다. 그 중에서도 을목이 아니라 간목을 얻는 것을 매우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지를 먼저 보게 되면 유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유일주가 되는 것이고, 술월에 유금이 이렇게 있게 되면 물론 신금, 유금, 술토 이렇게 되면 완전한 방합을 이렇게 형성할 수 있을 것인데, 일단은 신금은 보이지 않으니 이 두 가지만 놓고 보게 되면 준방합이라고 하죠. 신금은 없다 하더라도 유술만 있어도 합력을 인정하게 된다. 그래서 이거는 준방합이 성립되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경금이 다시 천간에 투출되어 있으니 이거 상관격인데 재성을 봐서 상관생제로 볼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일간 약하면 제를 다 감당하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것이고, 연간에는 정관인 임수가 있죠. 왕제가 정관을 생해서 재생관에서 이 관성도 세력이 없지 않아 있지만, 중요한 것 역시나 일간이 약하면 상관도 재성도 정관도 감당할 수가 없다. 무조건 일간이 힘을 얻어야지만 이 식재관을 다 감당할 수 있겠죠. 다행스러운 것은 연지에 이렇게 인목이라고 하는 것을 얻어서, 인목이라고 하는 것은 정화가 통근도 할 수 있겠고 인중간목을 가지고 정화를 생조할 수 있으니, 술에 간신히 통근한 것보다는 인까지 얻게 되면 그래도 정화가 생을 얻어서 어느 정도는 식재관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는 재성과 관성이 더 왕하고요. 일간은 그렇게 왕하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다. 그러면 생시에서는 어떤 생시를 얻는 것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경자시가 들어오네요. 경자시가 되게 되면은 일단 술월에 유금 받죠. 경금 투출되어 있으면 상관, 그 다음에 재성을
너무 왕하고 경금이 다시 투출되어 있습니다. 자수 투출되어 있죠. 이거는 재관이 매우 왕한 상태가 됩니다. 이 일간 혼자서 이걸 다 감당할 수 있느냐? 없다. 술에 통근되어 있고 인에 뿌리를 두고 있다 하더라도 이거 정화가 이 왕한 재성하고 관을 감당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운에서라도 어떻다? 목화운으로 가서 이렇게 목화운이 가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목화운으로 가게 되는 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경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목화운으로 가야 되는데 공이 어떻다? 초년운이 그렇게 썩 좋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특히나 여명으로 태어났을 때는 이렇게 인신충이 될 때는 정화가 그래도 뿌리를 두고 있던 인목이 깨지게 되면 이거는 충격이 좀 크게 올 수 있다라는 점을 좀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자시하고 신해시는 비슷비슷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수가 있기 때문에 임수가 뿌리를 튼튼하게 내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정화가 신금이 투출했으면 이거는 아까 말했던 토진상관격이라기보다는 신금이 투출했으면 이거는 편재격으로 볼 수 있겠고 재성이 굉장히 왕합니다. 재다신약이냐? 아니죠. 관이 있으면 재다신약이 아니라 재관이 왕한 신약한데 재관이 왕한 사주가 될 수밖에 없겠죠. 용신은 당연히 인중에 있는 간목으로 정화를 생조해 주고요. 병화로서 조후해주는 것으로 희신을 잡게 되는데 운은 역시나 아직은 일간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목화운으로 갈 때 발전을 할 수 있죠. 역시나 초년운은 그렇게 썩 좋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것이 제 생각인 것 같고 생각이고요.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인 하나에 다시 인을 하나 얻었습니다. 경금 가지고 뭐 이런 거 벽과 민정할 수 있다라고 보죠. 임수 2개가 있으니 이 임수는 정화를 갖다가 보강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좋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임수는 용도가 있는데 이 임수는 일간 정하고 붙어 있어서 첩신이라고 하죠. 붙을 첩자 붙어 있기 때문에 이건 서로 탐합이 돼요. 탐합.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썩 나쁘다고 보기도 그렇지만 이렇게 탐합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썩 좋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개 묘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관사람자 이런 걸 떠나서요. 개수는 금의 생주를 봤죠. 그다음에 개수는 정화를 갖다 직극하게 해서 정화의 불꽃을 꺼트릴 수 있고요. 묘유충 되다 보니 일시지충이 되면 이것도 매우 좋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지금까지 이렇게 봤죠. 여기 경자신축 이민 개묘 신에 이렇게 봤는데 개묘신을 절대 선택해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답을 내리고요. 갑진시가 되면 이거 진술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유합금 금이 더 왕해지게 됩니다. 뭐 인중에 있는 간목이 천간에 투출되어 있죠. 뭐 경금이 있어서 간목을 박살내는 것이 아니라 이 경금이 있으면 임수를 생하는 역할을 하고 임수는 간목을 생하는 역할을 하죠. 약간은 벽갑 임정에 효과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갑진시 같은 경우에는 간목이 투출을 해서 정화를 생주해 주는 거 이거는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을사시 같은 경우에는 을사시가 되게 되면은 이건 사유회금하죠. 원래는 삼합, 사유, 축, 삼합이 되는 것인데 축은 없다 하더라도 사유, 반합, 회국이라고 합니다. 회국. 그래서 이건 금이 좀 더 왕해지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왕금이 임수를 생하게 되고요. 중요한 것은 준삼합이라 하더라도 사회 정화 통근은 조금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도 이렇게 약하진 않는데 위 을목은 솔직히 말로 이건 사족이죠. 사족 없어야 될 것이 있는 것이고 오히려 을목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습목이기 때문에 오히려 정화를 그 숙불 펴는 것처럼 정화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화를 불이 잘 안 타게 만들 수도 있으니 을목은 차라리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것이 좀 더 낫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병오시 한번 볼까요? 병오시가 되게 되면은 자 인의 뿌리를 간신히 뒀던 정화가 인옷을 회구까지 돼버렸네요. 정화하고 병화까지 투출돼 있으면 이거는 상대적으로 화가 굉장히 왕해진 겁니다. 그리고 경금으로서 임수생하고 임수로서 화를 갖다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임수용신의 경금 은 희신이 될 수 있다. 이 병오가 됨으로 인해서 인옷을 화국에 병화까지 투출되어 있으니 임수를 쓰는 것이 당연하다. 이거 수운과도 나쁘지 않고요. 금운과도 나쁘지 않은데 이거 화운 가게 되면 수기가 좀 부족한 좀 단점이 없지 않아 있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건 일간은 왕에서 좋은데 이건 화운 갔을 때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통제력이 좀 부족해지는 단점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고요. 무신 같은 경우에는 신금을 봤죠. 이거 완전히
유술, 아까 뭐죠? 완벽한 방합, 신유술 방합을 형성하는 그런 것이다. 여러분 사주를 볼 때는 글자 한자 얘가 정제냐 얘가 편제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 글자가 어떻게 합을 하고 어떻게 충을 하고 어떻게 생극제화를 하고 지지를 어떻게 형충합을 어떻게 하는 이거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이거 너무 작게 보다 보면 신유술 방합이 형성된 것을 간과하고 놓쳐버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신유술 방합에 경금대출도 있으면 재성 이거는 엄청나게 왕한 거고요. 이 왕한 재성이 임수를 생하고 있으니 재관이 너무너무 왕한 것이다. 무토가 투출해서 임수를 극과할 것 같으나 금이 왕하면 토는 금을 생할 것이고 다시 금은 수를 생하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일간이 약해서 이 왕재와 관을 감당할 수 없다. 이런 경우에는 화운이라든가 목운을 가서 그냥 정화를 갖다가 좀 더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